선서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교육장을 대표하여 제천교육지원청 유경균 교육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께서는 대표 선서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표 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교육지원청 유경균 교육장님께서는 교육장을 대표하여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충청북도 제천교육지원청 유경균. 도시계획의 이 불가 지역으로 2016년부터 계획을 하셨는데, 그죠? 2016년부터 이 센터 설립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그 센터 교육지원청 센터 신축 및 청사 이전 배치 추진 계획을 했고요, 17년도에. 이게 그 의회도 모르게 이제 이거 그 바꿔서 리모델링 하는 예산이 의회에서 그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 자료에 청사 그 이전 리모델링, 교환 리모델링이라고 하셨지만 그게 그 의회에서도 이거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그죠? 교육장님? 예. 예.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방문도 갔었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그 도의회에서 예산안 심의할 때와 지금 조건이 바뀐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천시에 그 용도 변경 그 안을 제출해서 시에서 이제 시의회에 제가 알기로는 심의한 그 의회로 지금 넘기는 걸로 그 심의 요청을 하는 것 단계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교육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9월 27일이면 12월이면 이게 다 끝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월이면 그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죠, 교육장님? 예, 지난번에 얘기에 의해서. 11월에 끝났으니까 안 끝났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제가 이 관련 법규를 검토를 해보니까 그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 사전 검토 제천시청에서 회신해 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서 공공업무시설은요, 이게 그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그 도지사에게 있어요. 그 저희한테 그 자료 제출한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죠, 그죠? 네. 예, 그 이전에 또 6개월, 또 6개월 해서 1년 정도는 걸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1년이 걸려서 이게 그 도시계획 그 시설 결정
그 건축하는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이걸 추진을 하셔야지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의회에다가 이거를 추진하시겠다고 여기에도 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이건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교육장님? 왜 자꾸 그 가능성이라든가 그 교육지원청이 지금 이 공공기관에서 지금 이렇게 그 행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하신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이건 사법조치까지 있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장님 이게 해결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계속 밀어붙이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교육장님? 지금 내진 성능 평가 같은 게 지금 시행이 안 되면 내년에도 전체적으로 시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거는 제천교육청에 몇몇 분들의 이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한 몇몇 분들의 그거는 생각이고요. 절차가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 당시하고 조건이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단지 도시계획 결정 그 도시계획 관련 이 공문만 제천시에다가 제출했다는 이유로 지금 이거 추진하겠다는 계획과 예산을 또 1차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이런 그 계획을 저희 그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이렇게 버젓이 넣어서 제출을 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제천에 그 폐교를 봤습니다. 폐교가 어디 있나. 지금 들어가는 돈,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또 예산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게 될 경우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19억 2,700만 원이라고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그 복잡해짐으로 해서 들어가는 추가 예산이 19억 2,700만 원이에요. 예산으로 차라리 그 제천 변두리에 오히려 그 토지를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하시는 게 더 수월하지 않겠어요? 교육장님? 그리고 제가 폐교를 여기에서 제출하신 걸 봤더니 제천의 자작동의 두학초, 봉양읍의 공전초 등교, 남양초 삼선 등교 이런 데가 그 폐교가 있더라고요. 교육장님. 예, 있습니다. 네. 이런 데가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거기 지금 임대 주고 계시죠? 예, 지금 임대는 주고 있는데요. 네. 그 두학초 자작분교장은 그 단양 넘어가는 쪽에 그 고개 밑에는 멀고요. 삼선도 지금 분교장도 그렇고요. 공전 분교장도 제천 시내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건. 제천 시내와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교육청이? 그리고 우이센터가 교육청과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도 고정관념이죠. 뭐 때문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우이센터는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이에요? 청소년들 상담 지원을 하는 건데요. 그럼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좋으면 되는 데죠, 교육장이? 네. 그럼 교육장이 결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이센터가 꼭 교육청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저희 결제 편리보다는 지금 저들이 그 학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그 현재 상담사나 임상심리사 이런 분들이 있고요. 실제로는 거기에 우리 그 학생지원팀장이 장학사님으로 근무를 하시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장학사님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멀고 업무에 뭐라 그럴까요, 좀 신속성도 떨어지고. 예. 교육장님, 그 의센터는 학생들 상담 주로 하는 기관이잖아요. 네. 그 장학사님이 그 업무상 멀어서 지금 청주도 교육지원청 지은 지 새로 신청사 지은 지 얼마 안 돼 있지만 의센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 방문을 갔을 때요, 저희 의원들끼리 한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제천교육지원청 이렇게 좋은 건물을 내비두고 왜 거기로 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지금 학생회관 자리에는 학생들에게 그냥 넓은 공간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절차 다 무시하시고 지금 계속 이렇게 법도 위반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육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능성 제천시에다가 우리가 제출해놨으니까 도시계획에 이게 그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게 결정이 나서 올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예. 교육장이 아니 집도 그렇게 만약에 교육장이 개인 집 지으실 때도 그렇게 합니까? 녹지가 풀려서 여기에 그 개인의 주택 그 건축이 허가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그냥 이렇게 수많은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십니까? 교육장이 개인 집이라면? 그래서 저는 뭐 아직 이렇게 추진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셨잖아요, 그죠? 잘못하셨다라는 걸. 네. 그리고 지금도 추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교육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 빨리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충주에 그 계약 근로자 주당 4.5시간 근로가 12명이고요. 4시간 근로가 1명, 10시간 미만 근로자 총 포함해서 34명입니다. 충주 교육장님. 그리고 제천은 10시간 이하가 15명입니다. 지금 계약직 근로자 직고용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로시간이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후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원이 서로 저희 청에서 직원이 잘못된 걸로 그 숫자가 다르길래 파악을 했었는데 아마 4.5시간짜리 근로자는 아마 두 학교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적은 데는 아마 이중으로 계약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시죠? 이중으로 계약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하면 다른 학교에 가서도 또 다른 학교에서도 일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 계약직인데 예, 예. 이 학교에서 4시간 또 다른 학교 근데 주당 4.5시간이란 말이에요, 교육장님. 하루에 4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당 4.5시간이니까 다른 학교에 가서 또 몇 시간. 돌아가면서 5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네, 그런 사람도 있답니다. 그거를 좀 한번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는 게 알겠습니다. 직고용에 지금 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장님. 그 직고용의 이 원래 취지가 뭡니까, 제천 교육장님? 우리 비정규직의 그 안정을 위해서, 생활 안정을 위해서 정규직으로 아마 이렇게 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용두초등학교 같은 경우 지금 주당 경비원이 32시간이 한 분 있고 7시간이 한 분. 아니 그 말씀 여쭤본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계약직 근로자를 직고용하도록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주당 근무 시간이 10시간 이하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어떤 복직으로 다른 기관하고 이중으로 근무를 하시는지 여부를 파악하셔서 직고용 계약의 취지를 좀 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예.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제천 교육장님, 제천의 여중생 학교폭력 사건 기억하고 계십니까? 10월 달에. 예, 제천 교육장 김영변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에 대해서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지금 학생들을 경찰서에서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학교가 걸쳐 있어서 회의를 해서 전부 열었습니다. 그 결과 조치사항을 전부 학생들 봉사활동 이런 등등에서 각 호에 받는 조치사항을 했습니다. 자, 교육장님, 이제 좀 전에 이의영 동료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또는 학교에서 성폭력이나 이런 폭력 사안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십니까, 교육장님? 일단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피해 학생에 대해서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그런 조치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같으면은 교육청이나 이런 데 보고를 하고요. 또 가해 학생을 신고를 해서 경찰 수사를 하지 않을 정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자체로 해결도 가능하고요. 또 심한 것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직접 나서서 그 학생들을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육장님, 이 세계교육지원청 공익 교육장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 지금 일단은 아까 이의영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그 교육에 어떤 뭐 100% 교육에 효과가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좀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단양교육장님 그 뭐 교직원 그 성범죄 예방 교육인데 성범죄 교육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른 교육지원청은 아직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상당히 형식적이라고 느낄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부 직원 강의로 이렇게 그 다카바 하거나 한 가지만 여쭐게요. 그 최동하 교장 선생님이 단성중학교요. 이분이 이런 쪽의 전문가이십니까? 네, 단양교육장 김대수입니다. 최동하 교장 선생님이 그 단양중학교에 있다가요. 네. 도교육청 생활 담당으로 갔습니다. 아니 전문가이시냐고 여쭤봤어요. 네네. 그 장학사 시절부터 네. 그쪽 담당을 해서 그쪽으로 굉장히 행복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그 교직원에 대한 그 법정 교육을 교장 선생님이 다 시키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물론 이제 교육자님은 교육 받으셨습니까? 네. 올해? 네, 그렇습니다. 뭐뭐 받으셨습니까?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하고요. 네. 그다음에 기타 몇 가지 받은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단양교육청에서 받았습니다. 단양교육청에서. 예, 예부 강사. 몇 가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법정 교육이기 때문에. 법정 교육은 다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장 가거나 하면 전혀 개천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출장 가시면은 안 받으신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출장 갈 때는 예. 그걸 열지 않고 저가 출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예. 확인하고 그래서 개천하고 출장 안 가시는 날로 네네. 정해서. 네네. 재선교육자님도 다 받으셨습니까? 예, 법적으로 허용하는 거는 저 받았습니다.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고요. 네. 그래서 그 지금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직원들에 대해서 특히 간부 직원들에 대해서 간부 관리자급들에 대해서 실제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요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그 서명 확인을 하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부 직원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교육을 일단 지향해야 되고요. 그 지금 충주의 최근에 미투 사건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충주교육장 국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냥 그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금 제철의 이 학교폭력 사안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거기에 전혀 전수조사라든가 이 절차가 하나도 다 무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철에서 그 저희에게 그 이거 학교폭력 사안 보고를 해주신 내용에 보면 학생들의 상담도 전혀 없고요. 전수조사도 하지 않으셨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폭위원회 의원님들 있잖아요. 교육을 별로 받으셨다는 분들이 없으세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내가 그 학폭위원회 의원으로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데 대한 엄청난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성은 전혀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전문성을 그 확보할 수 있는 교육은 반드시 시키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전수조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하고 이런 거는 기본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계시고요. 물론 뭐 그 여러 학교가 걸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처리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재교육이라든가 재발 방지 조치는 반드시 좀 하셔서 다음부터 사안 보고에 어떤 식으로 상담을 했고 지금 제천도 이 학생과 상담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피해자와 상담한 내용이 겨우 한 거는 경찰서에 신고하신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그 학생들과 상담해서 조치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쳐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예, 재발방지 조치 해주시길 그렇게 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천 교육장님이 대표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절차에 맞게 그리고 이 센터나 각종 상담지원센터에서 그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 상담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정리하고 넘어가는 걸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 직고용 전환하면서 중복되는 근무 현황을 좀 달라고 했는데요. 2개 학교에 그 4.5시간, 4.5시간 해서 9시간 하시는 분 계시고 4시간 하시는 분 계시고 이런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직장으로서 어떤 생활 안정에 그 제대로 된 그 어떤 취지가 예,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을 좀 그 세계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숙명여고의 그 교사와 학생이 같은 학교에 동일 학교에 그 근무하고 재학하면서 드러난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 이제 그 충북에도 제가 자료를 좀 전에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단양에 초등학교는 빼고요. 제천에 3개, 충주에 1개, 아니 충주에 2개, 제천에 3개, 단양에 1개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전혀 아무런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괜한 의혹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이제 청주나 독일청에 제가 당부를 드릴 건데 미리 교육자님들 만난 김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료에 대한 사전 검토는 좀 반드시 하고 오셔라. 업무보고든 행정사무감사든 우리 교육자님들 또는 그 담당 부서장님들께서 사실은 이 자료가 너무 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전에 제가 그 듣기로는 알고 있는 그 관리자 공무원분들은 밤새워서 공부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그런 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성의를 좀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제 보은옥천 영동에서도 지적을 드렸는데 제천 같은 경우는 그 용역사업에서 8천만 원이 넘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 규격 공개가 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문답지 수령하려 가셔야 된다고 아침부터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부득이하게 일찍 끝내기는 하지만 교육지원청 공이 이 자유학기제 특히 최근에 저희에게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면요. 행복교육지구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체험활동을 할 때 학생들에게 어떤 체험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물어보지를 않는다.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체험은 절대 할 수가 없다. 경쟁이 심해가지고 전혀 신청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은 체험을 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네일 아트만 맨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되면서 실질적으로 체험활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좀 살피셔서 개선을 좀 권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하면서 많은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소통 상당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양이 상위고 1등이라고 아까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충북 자치단체 중에서 교육투자가 가장 인색한 지역이 단양입니다. 0.001%예요. 물론 단양에 그 자립도가 상당히 자립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은 제가 교육장님들에게 공의 담당 그 관리자분들에게 공의 제가 이제 어떤 의견을 드린다면 어제 아마 그 TV MBC 토론을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화천군에 그냥 미친 척하고 행복교육지구 예산 중에서 그거 들여서 하루 정도 견학을 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에 47%의 학생들이 타지로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진학을 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타지로 가는 학생이 없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군수에 의해서 바뀐 거예요.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사실은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고 그 학교에서만의 교육이 아니라 동네가 함께 키워야 된다는 취지인데 지금 여전히 교육청 관계자분들만 고생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견학을 좀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폐교에 대한 관리
한 번 빌려주고 나면 나중에 돌려받기가 상당히 어려우시더라고요. 필요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철저하게 좀 하셔서 이 그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스마트폰 중독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여쭤볼 시간도 없고 들어볼 시간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이렇게 그 우리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하고 넘어갔지만 제가 마무리를 이렇게 그 부탁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제가 이제 마무리하는 김에 너무 급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의원님들 중에서 딱 한마디 이 말씀은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더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그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질의와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 시정 개선 요구 및 건의 촉구사항을 정리하여 서동화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